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2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농촌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확보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요. 서울시와 양구군이 일손 교류 프로젝트를 실시해 농가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열매에 봉투를 씌우는 작업이 한창인 양구의 한 과수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확보하지 못한 공백을 서울에서 온 일손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일손교류 프로젝트로 양구군에 파견된 단기 근로자는 모두 12명. 외국인 근로자보다 농작업은 서툴지만 작업 지시를 쉽게 이해하고 의사소통이 원활합니다. 단기 근로자는 숙소를 제공받고 시간당 10,000원씩 임금도 받지만 농민의 수고를 이해하고 농촌 현실에 눈을 뜨면서 보람을 찾고 있습니다. 야채나 과일을 살 때 이게 왜 이렇게 비싸?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막상 이런 데 와가지고 경험을 해보니까 야, 이게 비싼 게 아니구나. 그걸 먼저 느끼겠어요. 코로나19 여파로 양구군이 법무부에 신청한 외국인 근로자 600명 가운데 단 한 명도 입국하지 못해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도 희망을 찾았습니다. 적기에 일손을 구하지 못해 일부 풀밭으로 변한 농지도 있지만 일손교류 프로젝트가 시행되면서 꼭 필요한 농작업은 가능해졌습니다. 고추 한 1,500평 하던 걸 하우스에 그건 이제 포기하고 포도도 포기를 했다가 다시 이제 서울에서 서울시하고 이렇게 한 일손 돕기 그 분들이 오셔가지고 포도는 다시 이제 서울에서 온 단기 근로자가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공백을 메우면서 일부 농가에는 큰 도움을 주고 있지만 파견 규모가 적은 것이 문제입니다.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동남아 국가 대부분이 국경을 틀어막고 있어 농촌 일손 부족 현상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 삼척과 태백 사이에는 경치가 뛰어난 협곡이 있는데 이곳을 개발하는 관광 사업이 하나둘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색 있는 자연을 활용해 훌륭한 관광지로 만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협곡 정상 부근에서 내려다보는 웅장한 풍경이 장관입니다. 1억 년의 시간 동안 침식과 풍화가 진행되면서 형성된 곳입니다. 지질학자들 사이에서 한국판 그랜드 캐니언이라고 불릴 정도로 경치가 특별합니다. 협곡 위아래는 모두 석탄을 캐는 지역. 사양길의 탄광을 대체할 사업으로 일부 관광시설이 들어서 있습니다. 스위치백 철도 폐선 부지에 철도 체험 테마파크가 조성돼 있고 유리공예와 목재문화 체험시설도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지역 경제에 주는 도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주민들이 아쉬워하고 있는 가운데 추가 관광 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가장 특색 있는 건 삼척시가 협곡 절벽 위에 조성하려고 하는 중세 유럽형 테마타운 관광지입니다. 중세 유럽형의 고성을 만들고 거기에 숙박시설도 있고 그 힐링할 수 있는 테마타운도 만들고 정원도 만들고 휴식을 중심으로 한 어떤 테마타운이 되겠습니다. 수백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사업가가 있어 건축 금지와 관광지 지정 등 개발에 앞선 행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삼척시는 테마타운과 기존의 관광 자원을 오가는 케이블카 연결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협곡 정상 부근은 태백시가 관광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125억 원을 들여 협곡을 내려다보는 전망대와 전시관 등을 조성합니다. 올해 말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그 밤하늘의 별자리를 관측하고 그리고 야경 그리고 눈꽃 전망대라고 주 전망대가 50m 전망대가 있습니다. 그 전망대에 올라가시면은 그 한국의 그랜드 캐니언이라는 톱니 협곡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뷰가 아주 아름답습니다. 자연이 빚어낸 작품 톱니 협곡의 가치에 눈을 뜬 지자체들이 어떤 성과를 만들어낼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의사 인력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보건의료산업노조는 현재 국내 의사 인력은 인구 1,000명당 2.3명으로 OECD 가운데 최하 하위이며 코로나19 전담병원 곳곳에서도 감염내과 전문의가 한 명도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 인력 확대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를 규탄했습니다. 노조는 절대적인 의사 수 말고도 서울과 지방의 의사 인력은 배 이상 차이가 나 속히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인력 확충에 나서라고 정부를 상대로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다슬기 채취 순환 사망 사고가 최근 3년간 강원도에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에서 52명이 다슬기를 잡다가 숨졌고 지역별로는 강원도가 17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사망 사고를 포함한 다슬기 채취 순환 구조 출동 건수도 강원도가 33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소방당국은 다슬기를 채취할 때 2명 이상 함께 활동하고 구명 조끼를 착용하는 등 기본 안전 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원도체육회는 부산과 경남을 제치고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공모한 스포츠과학센터 지원 대상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체육회는 8억 2천만 원을 지원받아 스포츠과학센터를 설립한 뒤 매년 운영비로 3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스포츠과학센터는 국가대표 선수들에게만 제공되던 스포츠과학 지원 서비스를 학생 선수와 실업팀 선수까지 제공하는 사업으로 강원 스포츠과학센터는 도체육회관 2층에 마련돼 오는 10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강원도에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33도 이상의 불볕 더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오늘 낮 기온은 춘천과 홍천, 양구와 화천이 35도, 인제 34도, 철원 33도 등으로 영서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현재 춘천과 홍천, 원주 등지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더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다며 건강관리에 주의는 물론 농업과 축산업의 피해 예방에도 당부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무더위에 에어컨과 선풍기 사용 시간이 늘어나고 있어 과열로 인한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에어컨과 선풍기에서 발생한 화재는 모두 1,700여 건으로 이로 인해 10명이 숨지고 83명이 다쳤습니다. 화재 원인은 전선 접촉 불량이나 손상이 65%로 가장 많았고 기계 과열이 22%를 차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선풍기와 에어컨을 사용할 때 과열을 막기 위해 타이머를 설정하고 전문 업체를 통해 에어컨을 설치해야 화재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강릉고등학교가 황금 사자기 결승에 진출해 창단 후 첫 우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강릉고등학교는 엊그제 서울 목동구장에서 열린 준결승에서 선발 엄지민 투수의 호투와 타자들의 고른 활약에 힘입어 대전고등학교를 9대3 큰 점수차로 이겼습니다. 강릉고는 오늘 오후 6시 반 서울 목동구장에서 김해고와 우승을 다툽니다. 한편 에이스 왼손 김진욱 투수는 준결승전에 등판하지 않고 휴식을 취하면서 결승전 활약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국 소극장 네트워크 페스티벌인 제9회 대한민국 소극장 열전이 오늘부터 28일까지 춘천에서 막을 올립니다.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된 대한민국 소극장 열전은 소극장을 중심으로 전국의 연극인들이 교류를 확대하고 연극의 가치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연극 축제입니다. 공연장은 춘천예술마당 도모 소극장과 후평동 아트3 시어터 소극장입니다. 공연장은 대구 한울림의 개와 춘천 도모의 아버지와 살면, 또 부산 어니언킹의 마중과 광주 푸른 연극마을의 인간의 무늬 등 모두 7개 작품입니다. 강원도가 경제 관련 정보 공유와 소통 강화를 위해 한국은행 강원본부와 강원지방통계지청 등 7개 기관의 경제 전문가가 참여하는 강원경제분석 협업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경제분석협업추진단은 지역 경제 동향과 정책 시사점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전문적인 경제 분석을 바탕으로 강원도 맞춤형 경제 정책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오늘 첫 회의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변화된 산업과 생활 방식을 반영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제적 대응 방안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최근 강릉에서 종교단체가 산지 전용 허가 없이 18,000제곱미터의 산림을 훼손한 데 이어 횡성에서도 같은 혐의로 건설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지난해 횡성에서 산지 전용 허가 없이 산림 12,000여 제곱미터를 불법으로 개발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48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 개발 산림 면적이 막대해 A씨의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